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큐레이터와의 대화 전시 해설을 맡게 된 학연구사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전시는 9월 30일에 오픈한 야금 위대한 지혜라는 전시입니다. 작년에 이제 호암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했고요. 올해 국립청주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전시를 좀 보완해서 함께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전시 포맷이나 구성은 호암미술관 전시를 최대한 살리려고 했고요. 일부 전시품을 이제 조금 수정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가 이제 야금 위대한 지혜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이제 선생님 야금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 알고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전시 소개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야금이라는 것이 광석을 이제 불로 녹여서 원하는 금속을 채취하고 이제 그것으로 재련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뭐 그런 야금의 과정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위대한 지혜라는 뜻에 맞춰서 그 야금 기술로 탄생한 우리나라의 아주 주요한 금속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런 전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전시실이 어둡습니다. 조명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시품에 쏴서 전시품을 이제 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방향이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전시실 들어가시면 조금 어두운 걸 조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박물관 전시가 사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전시라면은 저희는 먼저 이제 현대의 주요한 금속 문화재들 또 금속 작품들을 먼저 보고 이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는 이러한 형식으로 조금 전시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전시실 직접 가서 보시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이 이제 현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요. 총 7개 이제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요 작품은 이제 양혜교 작가의 작품인데요. 대부분의 전시품이나 미술품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 자체가 이제 여기 보시면 소리 나는 돌림 도형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각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감안해서 전시품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울을 오브제로 사용해서 이 방울이 또 이렇게 그 육각형의 그 모형에 달려 있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이 모양 자체 그대로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돌리는 식으로 해서 돌렸을 때 이 형태도 변화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청각적인 이제 소리가 함께 울려서 기존의 어떤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전시품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 청각적인 부분을 가미한 그런 아주 재밌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관람할 때 이렇게 좀 돌리는 것을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데 작품 자체가 이제 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쪽 공간부터 이제 그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인 금속 문화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같은 경우는 자연, 2부는 이제 왕, 3부는 신, 4부는 인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시가 구성이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1부에서 이제 자연, 그 상징과 제의라는 부분의 이제 대표적인 전시품입니다. 청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연계에 없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런 자연을 극복하는 인간의 위대한 지혜를 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청동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전시에서는 청동기를 소유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역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 일종의 샤먼과 같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동거울이라든가 뭐 청동검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시품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그 문양들도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햇빛을 형성하는 그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지만 뭐 자기가 얼마나 예쁜가 이런 것을 보기보다도 요 뉴의 구멍에 이제 끈을 매달아서 이제 가슴팍에 이런 것들을 걸고 그래서 햇빛을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이제 반사해서 자기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들을 다스리고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자기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부는 이제 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금 기술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비한 물건 이런 것에 집중됐다면은 삼국시대 이후로는 왕의 권위라든가 자기의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로 이런 야금 기술들이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졌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뭐 금동관도 있고 관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금 귀걸이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여집니다. 가는 고리 귀걸이도 있고 굵은 고리 귀걸이도 있고 또 이제 옆쪽에 보시면은 굵은 귀걸이에서도 사실 육각판을 붙이고 이제 금 알갱이를 붙여서 아주 세밀하게 가공한 이런 귀걸이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금 세공 기법들이 다양하게 발전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사실은 화려하게 더 장식이 된 것들을 선호했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로 쳤다면은 우리가 명품 백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등급이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명품 백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 백은 얼마짜리다. 내 백은 얼마짜리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듯이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가 다 평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자기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부는 이제 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야금 기술이 이제 종교적인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와 이제 관련이 돼서 다양한 불상들이나 또 이제 불교와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부 첫 번째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불상들이 제작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불상 같은 경우가 삼국시대부터 꾸준하게 제작이 됐지만은 고려시대 이후로 이런 불상들이 더 이제 왕성하게 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인멸한 이후에 이제 제작된 것은 아니고 한 500년 이후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불상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좀 더 종교성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고려시대 이후로도 이렇게 다양한 불상들이 제작이 됩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리움 미술관에서 이제 공개한 문화재인데요. 가운데 이제 아미타 열애가 앉아 계시고 좌우에 이제 보살들이 이제 앉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도 고려 후기에 이제 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런 삼존 열애 좌상들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작된 문화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이런 불상들뿐만 아니라 불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교 의식 때 향을 피우는 향환이라든가 그 향을 보관하는 향합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다 이렇게 은입사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홈을 파고 그 안에 은실로 이렇게 은으로 장식하는 이런 기법들이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쪽 이 향환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명문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명문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이제 기축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당시 서울 사람이었던 김원수가 만들었다 이렇게 명문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뛰어난 장인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었으면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 이제 고려 시대 때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알 수 있는 금속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4부 마지막 부분이고요. 인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교적인 부분, 왕의 권위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야금 기술들이 이제 일상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 민묘에서 나오는 많은 청동거울들을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제 야금 기술들이 일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아주 서민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귀족들 중심이지만 뭐 이런 청동거울을 이제 부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사시대 청동거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했다면은 이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로 이제 좀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꽃무늬라든가 다양한 동물무늬라든가 또 이제 범어를 새기기도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문양도 많이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이 야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이제 현대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짧은 전시 설명을 마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실 전시품이 있었는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워낙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축소해서
대표적인 유물들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리움미술관에서도 한 40점 넘게 전시품들이 많이 출품이 돼서요. 사실 기존에 김해박물관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전시품들을 볼 수가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았던 전시품들은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전시는 12월 11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서 한번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큐레이터의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